오문범의 뉴스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소식은 24년 만에 경쟁 입찰로 열기가 높았던 시금고 관련 소식입니다. 결국 부산은행이 주금고를 4년간 더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이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또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경쟁을 하면서 모처럼 만에 치열한 유치 열기를 보여준 부산시금고 유치전은 결국 주금고는 부산은행이 다시 맡게 됐고요. 네, 부금고는 국민은행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금고 유치전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23년 만에 경쟁 체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중은행의 국책은행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노릴 정도로 이 금융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부산은행이 수성을 했지만 4년 뒤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지역은행이라고 무임승차 없다. 지역 상생을 더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부산은행이 시금고로 재선정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예, 사실 은행의 규모나 투자 금액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을 부산은행이 지역은행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예. 결국 지역은행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기여도 그리고 지역은행인 만큼 지역 내 재투자의 용이성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은행의 지점이나 점포수를 다 합쳐보면 다른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점포수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요즘 앱 사용 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오프라인 지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지점 접근성이 좋은 편이 이제 평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도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했고 또 시금고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이제 노하우,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미 포화 상태를 맞이한 시중은행들의 도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행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라인 전용은행에 대한 어떤 이용률 또 점용률 이런 것들 또 실적 이런 걸 보면 사실 지역은행이 단지 우리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이런 데는 확실한 한계를 지금 아마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지역에 있는 은행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은행으로서의 어떤 지역사회나 또 시민들 또 지역 기업과의 어떤 상호 연관성,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더 탄탄해져야만 역시 지역은행이 혹시 이런 부분에 유리하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은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사회 공헌이나 또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이미지 또 메시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것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반응이 나왔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단지 시금고 유치 의무를 떠나서 지역과 함께하는 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자리매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다라고 이번에 이제 시금고 경쟁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부산시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는 시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잘 키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나 시도 이런 부분을 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제도 함께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올 연말 개통이 예정된 동부상권 KTX 이음역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동부상권 지자체들이 유치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요. 예,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서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북 안동 또 신경주역 등을 거쳐서 부전역까지 운영되는 KTX 이음이 올 연말 개통을 이제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열차가 이제 동부상권을 거쳐서 부전역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동부상권으로 오게 되는 KTX는 이제 처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되는 해당 지역에서는 어디에 정차역을 둘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관건이고 굉장히 또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광역이나 오시리아역 이런 데에다가 정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치대회도 열고 있고 또 범군민 서명운동도 지금 해서 기장군민 모두 코레일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됐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해운대역에 정차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또, 치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는 동해선 동래역에 정차역을 유치를 해서 이제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동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역시 총력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각 지자체마다 이유를 들어보면 명분은 뭐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각자의 이제 명분도 있는데 이제 이 정차역 선정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뭐 정차역을 결정할 코레일 측에서는 뭐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수요라든지 또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아마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신경주역이랑 부선역 사이가 약 110km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사이에 정차역을 둔다. 뭔가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명분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직 뭐 정차역이 결정되지 않아서 각 지자체가 뭐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건 좋은데 네. 사실 이제 대구에 가보면 동대구역이 메인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부 무궁화와 같은 이제 조성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대구역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KT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동대구와 서대구역에 동시 서대구, 정차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열차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이제 고성 절차가 2번이나 정차하는 게 뭐 지역민한테는 좀 맞습니다만 이 전체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보자면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기존 이제 두 정차역 사이의 거리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론 도심 내여서 이제 어차피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KTX 정차역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맞아요. 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KTX 역사는 또 일반 대중교통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 승객들을 위한 이동 수단이다. 이걸 또 충분히 고려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짚을 수 있고 이제 정차역 결정이 이제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어디가 되든 부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그리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도심 접근성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부산으로의 진입이 이제 더욱 편리해지는 어쨌든 그런 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올여름에 완전 개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에 올 여름에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동부상권 처음으로 운영되는 KTX다 보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부산 지역 내 다문화 학교 소식이거든요. 네. 예, 부산 지역의 학령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2027년에 부산 다문화 학교 설립이 추진된다고요. 예,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지표들은 뭐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우리 부산도 지난 10년간 학령 인구는 약 20%가 줄었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2014년도 2,700명 규모에서 지난해 약 7,400명 정도로 해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30% 이상이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지난 2년 새 3곳이나 생겨났다고 할 만큼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학습을 지원할 한국 학급은 이 학교가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비해서는 24개 학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네. 이에서 이제 시의 교육청에서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6개월에서 1년간 그러니까 원작 학교는 있고 이 학교에 기숙형으로 만들어서 이 학교에 보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 한 225명 정도 되는 초중고 통합형 기숙형 학교를 다문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친구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나오지 않은 이상은 한국어 그렇죠. 교육에 좀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대안학교나 대학교 부설 뭐 한국어 교육 지원 시설이 있지만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은 상당히 뭔가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학습 네. 능력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적응과도 또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중심의 수업이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경우인데 일반 학교는 한국어 중심 수업이 대부분인데 이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학습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 전용학교 설립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족한 한국어 학급의 증설도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성장한 교사분들이 그쪽 언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러시아와 같으면 CIS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이제 교육을 좀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뭐 물론 교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고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이런 문화적 이해나 이중 혹은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나 또 지역 돌봄 기관도 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곳에 가서 생활하는 또 다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부산 공공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 반납 시스템이 바뀐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산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이제 다른 도서관, 다른 뭐 해운대 뭐 인문학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최대 30권까지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 만일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걸 반납하려고 하면 도서 정보를 타간 반납 대장에다 다 적어야 돼. 7가지의 요소들을 다 이제 책에 이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다 기록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도서관의 어떤 활성화 또 이용 연계성을 좀 떨어뜨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스마트한 도서 반납 환경 구축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하고 지난 6월부터 사상 있는 부산 도서관에서 타간 반납 대장 기록 과정 전면 폐지를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달간 부산 도서관 내 타간 반납 도서가 4,669건.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홍도가 높아서 부산시는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부터 시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타간 반납 대장 기록을 전면 폐지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이용 시간 후에 5개 반납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개방해서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책을 다른 곳에서 반납할 때도 훨씬 더 간편하게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환영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큰 정책을 만들어줘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이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정책 이런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훨씬 더 크거든요. 공공도서관 타간 반납 서비스도 2011년도에 부산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높았는데 13년 동안 이제 이런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13년으로 바꾸게 된 건데 실제 이제 해마다 타간 반납 도서가 일평균으로 보면요. 2021년도에 3,700건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4,30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683건.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많아진 만큼 전체 지금 공공도서관이 51곳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많아지니까 이용률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반납하는 게 불편했는데 요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볼 수 있고 또 내년에는 도시철도 환승역에서도 이제 타간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 공공도서관이나 공공자원인 도서들이 지역에 한정돼서 묶이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활성화하는 거니까요. 모처럼 아주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 작은 정책이지만 실효적인 그런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소소한 생활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모처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